사람을 안 만나고 그런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안 하다 보면 청력도 어떨까요? 천천히 잃어가는 거예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점점. 눈이 점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것처럼 귀도 잘 안 들리게 되고, 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듣고 말하고 이런 활동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자극이 없어지기 때문에 점점 그런 어떤 기능에 대한 상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한 형님은 실버타운 같은 데를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본인은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본인은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렇게 삶을 살다가 마감해야겠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형님도 있었고 한데, 그런 것 같아요. 또 이제 실버타운 같은 데 들어가다 보면 그 이모전시 약간 응급 상황에 대처가 또 빠르게 된다라는 이제 장점도 있고, 이제 우리 한국 정서상은 또 나는 그렇게 이제 뭐 실버타운이나 이런 데를 내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부모님을 그런데 또 이렇게 보내는 거는 마치 무슨 고려장 하는 것처럼 스스로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또 되게 가지시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여튼 사람은 건강하게 성공적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그런 성공적인 노화를 이렇게 하려면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노화의 사회적 이론 보실게요. 활동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활동이론의 특징,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고 암기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활동이론이니까 기본적으로 활동적인 액티비티 티오리라고 되어 있죠. 현재 가장 널리 인정된 노화의 사회적 이론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현재 가장 널리 인정된 노화의 사회적 이론, 활동 이론. 성공적인 노화는 높은 활동 수준을 유지하는 데 달려 있으며 활동의 참여는 삶의 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보면은 우리 할머니도, 이제 친구 할머니도 그렇고 연세가 들어서 굉장히 이제 당연히 노인이신데, 저희 할머니가 막 80 넘으셨을 때고 친구 할머니가 거의 85 이상 되셨을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굉장히 활동적이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들었었던 이야기인데, 뭔가 사람이 자기 일이 있고 활동적으로 계속 활동을 해야 건강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했었던 게 있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과일 장사를 하셨었는데 노점에서 자기 그런 어떤 장사하는 재미도 있고 자꾸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사회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좀 주의셨고 건강하셨어요. 그래도 저희 할머니는 이제 고관절이 골절되면서 돌아가셨지만 친구 할머니는 지금도 잘 살아 계십니다. 90이 넘으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친구네 할머니하고 저희 할머니하고 정말 엄청 걸어 다니셨어요. 아무리 뭐 먼 곳이라고 해도 다 걸어서 다니셨었고, 친구네 할머니는 저기 그 이제 할머니들 막 할아버지들 모이는 그런 노인정이 저 굉장히 먼 곳이었는데 거기까지 걸어가셨어요. 먼 거리였는데도 그렇게 차도 안 타고 다니시면서 걸어 다니시면서 또 거기 이제 경로당 가서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교류하고 뭐 이렇게 계속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굉장히 정정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게 굉장히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활동 이론. 정신적, 신체적 활동을 지속할수록 성공적인 노화가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분리 이론과 대립되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활동 이론이랑 분리 이론하고는 서로 대립되는 상반된 이론이다라는 거죠. 일단 넘어가고 제가 다시 여기서 이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속적인 활동이 결국 성공적인 노화의 핵심이다라는 게 이 활동 이론의 핵심이죠.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 보시면 저도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사회활동을 계속 잘 하시고 계시면은 많이 여쭤보거든요.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피사프 코리아 회장님도 여쭤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한 번씩 찾아뵙곤 하는데, 회장님
그러니까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익스큐즈한 차원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건 아니고 정말 궁금한 마음과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여쭤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왕성하게 활동을 하십니까? 혹시 뭐 언제 은퇴해야지 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거나 하신 건 없으신가요?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자기는 이제 너무 이렇게 활동하는 게 너무 좋고, 그러니까 당신은 그 퇴직이라든가 정년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너무 좋고 막 에너지 넘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학생들 지도하고 가르치고 좋은 말 해주고 이런 걸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계속 에너지를 받고 또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년이나 은퇴가 없는 그런 피사프 회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어떤 감명을 받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죠. 활동이론은 결국 활동적으로 계속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더 건강한 노년기를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점점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 활동 이론에 대한 내용은. 그러면 이제 활동 이론하고 상반된다는, 대립된다는 분리 이론을 한번 보실게요. 노인들이 왜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노화와 관련된 초기 이론이다. 노년기에는 모든 적극적인 활동으로부터 심리적 에너지를 거두어 들이게 되며 이러한 과정이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읽어보면 사회적 역할의 감소로 인해 사회적으로 분리 이론이니까 그쵸?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분리되어 소극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한다는 이론이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노화와 관련된 초기 이론이다 보니까 조금 더 소극적인 분석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답이라기보다 분리 이론이라는 그러한 어떤 형태를 갖고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이론을 정립을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활동 이론이라는 거를 가지고 또 정립을 한 거죠. 노인들의 또 그런 어떤 성공적인 그런 노후의 삶의 모습을 포착하면서 그렇게 이론을 정립을 한 거죠. 개인의 사회적 환경과 자연 환경이 노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부적합한 사회적 환경과 자연 환경은 사망률과 질병 발병률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및 웰빙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이론인데 결국에는 이 분리 이론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분리되어서 노인들 스스로 이런 소극적인 노후 생활에 만족을 한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연속성 이론, 지속성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한번 보실게요. 과거의 생활 패턴과 비슷한 활동 및 태도를 유지할수록 성공적인 노화가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생활 패턴과 비슷한 활동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유지할수록 그렇게 연속적으로 지속할수록 성공적인 노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속성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성공적으로 노화를 이룬 사람의 특징을 보면 긍정적인 건강 습관, 그렇죠? 당연한 거죠. 올바른 생활 방식, 당연하죠. 좋은 인간관계, 이러한 것들이 성공적으로 노화를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게 너무 좋은 말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소극적이어지고 의기소침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나이가 들고 갱년기가 오고 이렇게 이제 점점점 자신의 어떤 세포의 불이 꺼져가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수명이 점점 줄어간다라는 어떤 그 위기감 같은 것도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끔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긍정적인 뭐 건강 습관이라든가 당연히 뭐 좋은 생활 방식, 좋은 인간관계, 낙천적인 사고 이런 거 다 좋은 거 알죠. 근데 실제로 노화가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노인이 되면 나이를 들어갈수록 좀 작아지는 거죠, 계속. 그래서 요즘은 인문학이나 뭐 심리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지 않고 또 그러한 부분이 많이 변형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등한시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러한 철학이 사람한테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고 건강한 마인드를 확립을 해서 건강한 신체를 갖고 만족할 수 있는 스스로 자기 효능감도 높아지고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이러한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데는 그러한 마인드 확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자기계발서라든가 성경이나 불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위 문화 이론 보실게요. 하위 문화 이론이라는 거는 공통된 특성을 가진 노인들이 집단을 형성하고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 특유의 행동 양식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억하기 쉽게 하위 문화 이론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조직 활동, 동호회 활동 같은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서클 활동처럼 공통된 특성을 가진 그러한 노인들이 집단을 형성을 하고 그런 자주 교류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분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행동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습이론 보실게요. 학습이론은 강화, 개시, 조성 이렇게 세 가지로만 지금 딱 되어 있는데 학습이 형성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학습이 형성되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거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제 지금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그 기출된 표현을 보면 강화, 개시, 조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강화라는 거를 좀 자세히 보시면 외적 강화와 내적 강화가 있죠. 이거는 이제 스포츠 심리학 부분에서도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이 강화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외적 강화라는 거는 실제로 타인이 해주는 칭찬 예를 들면 뭐 SNS 상에서 라이크 눌러주고 이런 거 좋아요 눌러주고 뭐 선물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외적인 그 강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내적인 강화는 내가 느끼는 성취감 그런 어떤 만족감 이런 거를 내적인 만족감 내적 강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강화와 내적인 강화가 있는데 외적인 강화는 다른 타인들로부터 받는 칭찬이라든가 선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감이 큰 것 같지만 오래 지속되기가 힘들다라는 거고 내적인 강화는 내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라든가 그런 성취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아 효능감을 높여주고 굉장히 그 만족감이 오래 갈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습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냥 되게 심플하게 나와 있죠. 내가 어떠한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학습을 더 지속할 수 있을까? 뭐 동기부여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학습이 형성되는데 어떠한 요인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하려고 해요. 운동 아니면 뭐 이런 지도사 공부를 하려고 해요. 막 하기 싫고 TV 보고 싶고 나가서 놀고 싶고 술 마시고 싶고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부하기 싫고 막 이러한 것들. 근데 어떻게 하면 계속 공부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화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 강박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
나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죠. 강화라는 걸 예를 다시 조금 더 들면 외적인 강화로 내가 스스로 나한테 셀프 선물을 해준다던가, 그쵸? 뭐 여행을 간다던가, 이렇게 내가 만약에 열심히 공부해서 지도사 자격증에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나 스스로한테 아, 그동안 고생했어 하면서 셀프 선물을 주는 거죠. 여행, 아, 뭐 미국 LA 한번 3박 4일 갔다 와야지, 이런 식으로 셀프 선물을 해주는 거, 이런 게 외적 강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러한 어떤 외적 강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아니면은 그러한 보상을 통해서라도 또 다른 자격증 시험에 열심히 공부해서 도전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트레이닝에 대한 공부를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 그걸 외적 강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내적 강화라는 거는 내 스스로 아, 정말 잘했어, 내가 오늘 하루도 공부를 1시간 했어, 만족감을 얻고 성취감을 얻고, 이런 식으로 내적인 강화를 통해서 계속 또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거,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계시라고 하면은 우리가 신의 계시를 받는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 계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뭔가 깨우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내가 아는 거, 알게 되는 거, 그러한 삶의 즐거움, 이런 부분을 이제 계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